가을이 되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올 추석이 비교적 빠르니까 아마 날씨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빨리 시원해질 것 같은데 태풍 때문에 그런지 시원했다가 더웠다가 바람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아주 이 기복이 참 심합니다. 전번에 프레센터에서 월 말에 뵙고 나서 그 뒤에 한 번 쉬고 이제 뵈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 노트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제 이야기는 한 45분쯤 하고 거기서 한 15분 쉬시고 3시부터는 우리 조영환 씨가 그동안에 학문적으로 그 방면으로 군중선동에 대해서 미국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또 한국에 와가지고 군중선동의 현장도 보고 또 군중선동의 현장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싸움도 해본 이 군중선동 연구에는 아마 실전과 이론을 겸한 한국에서 제일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도대체 이 군중선동을 하는 자기들 말로는 직접 민주주의 한다고 하는 요 세력들이 어떤 논리로서 이렇게 하는지 또 그 정체를 간파하고 대응하는 데는 무슨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3시부터 1시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요새 제일 화제가 그 유명한 외교 통상부 장관 딸 특채권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보도가 되고 나서 이 사람이 사표 낸 데까지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급하게 뭐가 진행돼 가지고 또 그 사이에 주말에 신문이 안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뭐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유명한 장관은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외교를 맡아왔는데 참 잘한 분으로 평가를 되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일 중에 아마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 우호 관계를 정상화한 점에서는 큰 공을 세웠죠. 그 공의 상당 부분은 이 유명환 장관하고 나눠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 유명환 장관은 옛날부터 이 미국 통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고 좌파 정권 시절에서도 그런 노선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그것 때문에 아마 이 새로운 정부에서 외무장관직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또 이 종북 세력을 비판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북한에 가서 살아라든지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의 햇볕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 보수 세력 사이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았던 분인데 딸 특채권으로 관련해가지고 아주 순식간에 막 이렇게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한 나흘 동안에 일이 진행 방향을 보면은 그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본인이 사과도 하고 그 임명을 취소하고 행정안전부에서 감사를 한다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마 비서들이 흘린 이야기 같은데 왜 눈치 없이 빨리 사표를 안 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더니 드디어 본인이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것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 또 기득권 세력이 좀 고생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득권 세력이란 말이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게 노무현 유철인 것 같은데 이 기득권 세력이 누군지 그 개념 규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애매합니다. 노무현 때도 기득권 세력 가만두지 않겠다, 혼내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 기득권 세력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노무현 자신이 기득권 세력이죠. 기득권 세력은
사실은 좌파 세력이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집권을 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에 계속 눌러붙어 있기 때문에 저 기득권을 이미 얻은 권리라는 뜻이죠.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수 세력은 기득권 세력이 아니죠. 10년 동안 권력을 놓쳤고 지금 등장한 정권이 보수 정권이 아니고 중도 내지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보수 세력은 아직도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의 기득권 세력은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총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개념 규정을 하지 않고 기득권 세력을 못 내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국민을 기득권 세력과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분리, 대칭해가지고 일종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 개혁혁명적인 사고방식이 깔린 사람이 흔히 하는 이야기가 기득권층을 욕하는 것인데 저 말을 계속하면은 반드시 본인이 그 부메랑에 걸리게 됩니다. 이 공정사회에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나 공정했느냐 이렇게 다시 짚어보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유명한 장관이라는 사람은 2년 반 동안 한국 외교를 정상 궤도에 올렸다고 아마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사람이에요. 근데 딸 특채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고 했는지 밑에서 과잉 충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희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공과 과를 이렇게 저울로 달아가지고 더구나 지금이 중대한 시기입니다. 천안함 이후에 외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더구나 G20이라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주무장관을 이렇게 함부로 바꿀 수가 있느냐. 대통령이 앞장서 나가가지고 이런 잘못에 대해서는 엄중 정책을 하고 본인도 반성하고 있고 그 조치를 취소했으므로 앞으로 계속 일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납득을 안 할까요? 저는 납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부하들을 시켜서 분위기를 잡게 한 다음에 본인이 사표 내도록 만든 그 기간이 너무나 짧았다고요. 감사를 했으면 감사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고 이게 과연 장관의 목을 칠 정도의 사안인지를 검토를 해봐야죠. 지금 언론 보도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언론을 믿는 거는 김정일 말 믿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언론의 왜곡, 과장, 오보, 더구나 그렇게 하고도 사과하지 않고 바로잡지 않는 이 언론을 믿고 한국 언론을 믿고 정치하는 것은 썩은 새끼줄 잡고 인수봉 오르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의 판단 기준을 언론에 두고 황급히 일을 하면은 반드시 그르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그만두게 하는 것도 어떤 격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딱 하는 거 보니까 회사 사장이 무슨 잘못 저지른 경비원 목을 쳐도 이런 식으로 해서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동고동락 한 사람을 그만두게 할 때는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만두게 할 때는 이해를 구하는 거죠. 이해를. 양해를 구한다는 것보다는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그만두게 하는 게 더구나 상대가 장관입니다. 장관 중에서도 외교부 장관이에요. 외교부 장관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유명한 장관을 카운터파트로 여겼던 이 힐러리 클린턴 우리 국무장관은 졸지에 대화 상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벽에 맞는 인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받으니까 어떤 결과냐. 다음 후임 장관이 국회 청문회를 통하여 이 임명되는 과정 다 합치면 앞으로 한 달 이상 장관 부재입니다. 장관 부재. 이런 급한 시기에 한 달 이상 장관이
부재된 상태를 물었을 만한 긴급한 사유가 있었느냐? 긴급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당장 어디서 뭐 반란을 일으킬까요? 무슨 긴급한 사유가 있어?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꼭 이명박 대통령이 씹던 껌을 뱉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 껌이 단맛이 다 빠지니까 귀찮으니까 다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인데, 사용 가치가 다 끝나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버리느냐, 이런 식으로 버리느냐. 이것은 이명박이라는 그 인간에 대한 아주 회의를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공무원들이 잘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면서 자기의 행동 방향을 정해요. 그럼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임하는 것 같았던 유명한 장관을 이런 식으로 씹던 껌을 버리듯이 버리는 걸 보고 어떤 판단을 하겠느냐? 아, 저런 이명박 대통령한테 계속 충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느냐? 아니면은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겠느냐? 어느 쪽이겠습니까?